토토부동산에서 인사드립니다. 맛난 음식, 예쁘고 폼나는 옷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사는 일은 조금씩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 집을 구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 집을 파는 일, 전세 월세집을 구하는 일 모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는 일만큼 예쁜 옷을 쇼핑하러 다니는 것만큼 집을 사고 파는 일도 즐겁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레미안 밤섬 리베뉴 1단지 25평형 B타입 아파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가 궁금할 땐 주출입구 코너에 있는 토토부동산으로 오세요. 부동산 일이 정말 수월해집니다. 아파트 주출입구 주차장 코너 토토부동산. 토토부동산은 353-0070. 레미안 밤섬 리베뉴 1차 25평 B타입은 백이동 3호 라인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겨우 21세대에 불과합니다. 타워형 구조고요. 거실과 안방은 남동향. 작은 방 2개와 주방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동향부터 남서향까지 하루 종일 햇살이 드는 집이니 일조광과 채광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 특히 밤섬을 앞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리베뉴 1단지 25평 B타입의 경우 중층 이상에서는 한강 전망도 가능하답니다. 며칠 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주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 2단계와 3단계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또는 1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에요.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보 위주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차주의 소득,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대출 한도를 팍팍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요.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시킵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아예 막다시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는 DSR 40%를 적용하고요. 제2금융권에서는 DSR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청분도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 기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대출 규제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막무가내 규제를 내놓는 정부라 살짝 걱정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차주 단위 DSR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DSR 계산에 제외되는 대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서민금융상품도 제외되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DSR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당해연도 대출에 대해 총량 관리를 하는가 봅니다. 일단 2021년 남은 2개월간은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2022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에는 예년처럼 전체 총량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관리할 예정이라니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야겠네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2020년 작년부터 일관되게 펼쳐지는 부동산 정책의 속뜻이 뭘까요? 토토부동산에서는 그 속뜻을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해봅니다. 첫 번째는 집 사지 마라. 집을 사겠다면 2021년 내로 구입해라. 집을 사지 않아야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집값이 폭등해버려 대출 금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오른 집값만큼 빚을 더 내서 구입하려 하니 그것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하는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 번째 속뜻은 지금까지 주택 구입을 미룬 사람은 전세 월세로 임대시장에 좀 더 머물러라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임대료 폭등 사태를 야기한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말미암아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5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폭등한 전월세 가격에 피해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혜택을 본 가정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본 가정에서도 언젠가는 폭등한 전월세 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심정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일선에서 직접 체험한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세금, 월세금 폭등으로 신규 진입 임차인 또는 주거 이전을 해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이 3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2년 뒤에 돌아오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걱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 3법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전세금, 월세금이 폭등했을까? 하는 물음표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전세 매물의 월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시장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곧바로 나타난 현상이기에 가장 큰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듯 싶네요.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급기야 2021년 남은 2개월의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임대시장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아버리거나 DSR에 포함시킨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길은 열어뒀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길은 막고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통보는 열어뒀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하여 또다시 전세금, 월세금을 급격히 상승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구입하려면 빨리 구입하자. 시간이 더 흐르면 지금보다 대출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전셋집, 월세집도 빨리 알아보자. 집을 구입하기 어렵게 해놨으니 전세, 월세 시장이 붐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매미한 밤섬 리베뉴 전월세 매물이 귀하네요. 매년 10월, 11월은 주택시장이 가장 한산한 시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 축적된 전월세 매물을 겨울 방학 시즌에 소화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지금과 같은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11월, 12월까지도 지속된다면 돌아오는 겨울 방학 이사 시즌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세권, 소형, 한강변 아파트. 매미한 밤섬 리베뉴가 궁금할 땐 353-0070. 토토부동산을 찾으시면 부동산 업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토토부동산은 매미한 밤섬 리베뉴 주출입구 코너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